현명한 여자는 이것을 거절할수록 남자에게 더 특별해집니다. 남자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아껴줄 때는 그 속도에 맞춰서 배려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걸 모른 채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그도 더 날 사랑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특별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남자에게 특별해지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매일 연락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고 저보다 훨씬 더 진심인 것 같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엔 그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성이 고마워졌고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뜸해지고 그가 정성껏 준비하던 데이트는 이제 제가 맞춰주는 식으로 바뀌었죠. 남자가 먼저 시작한 연애를 해보셨다면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심을 보이자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멀어진 걸까요? 남녀 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에 쉽게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당신은 당신 자체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대화할 때 비로소 남에게도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단 만나봐.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야. 그런데요, 내 마음이 없는데도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버리면 결국 내 감정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특별한 여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볼 줄 알죠. 그 신중함이 오히려 남자에게 더 궁금함을 남기고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마음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헷갈리게만 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그건 나에게 확신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애써 붙잡지 않고 그냥 떠나게 두는 것. 그게 특별한 여자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당당하기 때문이죠. 애매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내 진심이 가볍게 여겨지는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남자에게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줍니다. 이런 흐름은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가 늘 즉흥적으로 오늘 볼래? 라고 연락할 때마다 당신이 모든 걸 제쳐두고 나간다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결국 그는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어려워.
다음엔 미리 얘기해줘. 그럼 나도 더 기대하게 될 것 같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남자는 비로소 여자를 진지하게 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자는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뭘 해서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저 당신답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특별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당신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는 다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특별한 여자는 누군가가 대우해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선택이 분명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 당당함이 그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두 번째, 다정함이 곧 특별함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만날 때마다 환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밝아서 그런지 인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화는 별로 안 해도 그 사람에게는 왠지 마음이 열리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별다른 이벤트도 거창한 말도 아니었는데 단지 환하게 건네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꼭 화려한 매력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다정함이라는 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능력일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인간관계 사례에서 밝혀진 진짜 무기는 바로 다정함입니다. 다정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사랑의 기회가 열리고 심지어 비즈니스 성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정함으로 어떻게 사랑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시니컬한데요. 저는 솔직해서 굳이 꾸며서 다정하게 말 못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정함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오래 두고 보면 사람들은 결국 따뜻한 사람, 다정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차갑고 까칠한 사람 옆에선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정하지 않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까? 혹시 이렇게 고민되시나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인사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건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늘 하루 힘들었지? 고생했어. 미안해요. 이 네 가지 말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우리는 이미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짧고 진심 어린 표현에 더 크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잘하는 동료가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일도 잘할 것 같고 성공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카페에서 직원이 밝게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더 친절하게 반응하죠. 이게 바로 다정함의 힘입니다. 다정함은 작은 씨앗 같아서 건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 선순환을 만듭니다. 다정함을 건네는 사람은 호감을 받고 질문을 받게 되고 결국 귀인을 만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는 작은 호의, 작은 미소, 짧은 인사조차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빚진 마음을 남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날 반갑게 맞아줬어. 나도 잘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운전 중 누군가 무례하게 끼어들었을 때 대부분은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며 맞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웃으며 손을 들어 괜찮아요라고 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머쓱해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례함과 공격성조차 다정함으로 꺾어버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정함의 힘입니다. 다정함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를 건네면 상대방의 표정도 풀리고, 내가 인상을 쓰면 상대방도 똑같이 인상을 씁니다. 다정함은 건네는 대로 돌아오는 순환을 만들고, 무뚝뚝함과 날카로움은 결국 나에게 다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찡그린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다정함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난 그냥 솔직할 뿐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는 말로 다정하지 않은 태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태도는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냉정한 사람은 처음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으면 그 강함은 결국 외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다정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주변이 늘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공도 행운도 결국 사람을 통해 찾아오니, 다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행운의 길을 끊어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많은 조사에서 공통된 답은 고마웠다,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 이 세 마디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심은 다정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난 시니컬해, 난 차가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굴어도 마음속 깊은 곳엔 다정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 세 마디만 건네보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정함은 똑똑한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기분을 관리하고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술술 풀리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여유를 보이면 남자가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남자친구가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여자는 몇 명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놀아야 해? 이렇게 캐묻게 되고 결국 분위기는 서운함과 다툼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자는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고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많은 연애가 여기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서 붙잡으려는 말인데 그 말들이 쌓여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남자의 마음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유 있는 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태도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남자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조급해지며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잔소리도 집착도 하지 않는데 남자는 오히려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이런 조급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진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 오늘은 재밌게 놀고 와.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오늘은 좀 풀고 와도 돼. 이렇게 진심으로 상대의 즐거움을 빌어줍니다. 겉으로만 쿨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행복을 위해 여유를 베푸는 것이죠. 그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듭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가 있어서 이렇게 여유로운 건가? 그녀의 여유는 곧 집착이 없다는 뜻이 되고 남자는 스스로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여유가 남자의 마음을 더 묶어두는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살짝 느슨하게 쥐면 오히려 손 안에
오래 머무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줄수록 오히려 더 오래, 더 단단히 붙잡히게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여유가 무관심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건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여유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즐거움과 행복을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특별한 여자를 만드는 힘입니다. 처음엔 남자가 와, 내 여친은 진짜 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쿨함이 그의 마음에 묘한 불안을 심습니다. 혹시 나한테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닐까? 이 불안이 남자의 머릿속을 맴돌며 결국 그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애써 시간을 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녀의 여유가 오히려 남자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인정해주고 그 행복 속에 나를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여유 있는 태도가 바로 그 힘을 만들어냅니다. 남자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곁에는 늘 여유롭고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그녀가 있어.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절대 놓칠 수 없어. 혹시 지금 연애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 꽉 잡으려 하지 마시고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 여유가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이 결국 그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남녀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지갑을 여는 건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결혼기념일 남편이 설레어하며 명품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소에 갖고 싶다던 그 브랜드 핸드백이야. 이번엔 특별하게 해보고 싶었어. 값비싼 선물에 당황한 아내는 말하죠. 이걸 왜 샀어? 이런 거 사지 말랬잖아. 비쌌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미안함을 표현한 건데 남편은 왠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괜히 샀나 보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이상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이 와도 생일이 다가와도 그저 밥 한 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걸 기쁨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미안함이나 부담으로 돌려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느끼죠. 남자의 뇌는 돈을 쓰고 칭찬을 받았을 때 보상 회로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쓴 돈이 그녀의 웃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마음 써서 준비한 것에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라고 말하면 남자는 기껏 마음 쓰고 지갑을 열었는데 여자가 미안함을 보이면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사랑의 행동이 점차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선물을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빠랑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가 한번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이 여자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인식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남자는 이유 없이 돈을 쓰는 걸 싫어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 오히려 기쁘겠습니다. 우리 기념일이니까. 오늘은 특별한 레스토랑 가자. 이 한마디에 남자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유 없는 지출을 부담스러워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함께하는 추억으로 이어진다고 느끼면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 그 순간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투자로 바뀌죠. 이건 우리가 같이
추억을 쌓는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단순히 물건을 사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로 들리게 됩니다. 남자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소비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면 카드 한 장 꺼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이 됩니다. 남자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남자의 돈은 곧 그의 자존심입니다. 남자는 돈을 쓰는 행위를 자신이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그 남자의 자존심, 사랑의 증거, 그리고 때론 관계를 리드하고 싶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이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뭔가를 해줬을 때 미안해.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선 배려일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선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괜히 무리했나? 내가 해준 게 오히려 짐이 된 걸까? 그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 건데 그 마음이 거절당한 느낌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는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정도 행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기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밥을 사줄 땐 다음엔 내가 살게 대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 말 한마디가 훨씬 깊게 남습니다. 선물을 받을 땐 너무 비싸지 않았어 보다는 이거 고르느라 고민했겠다. 오빠 센스 있네. 이렇게 웃으며 말해주는 게 훨씬 큰 보상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태도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가 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반응은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남자는 돈을 쓸 때 그녀가 좋아했는가, 내가 뭔가를 해줬다는 느낌이 들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야 그는 또다시 지갑을 엽니다. 현명한 여자는 단순히 선물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남자가 나로 인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남자가 돈을 쓰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의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그 돈이 쌓이면 결국 그것은 기념일의 레스토랑, 여행지의 사진, 뜻밖의 선물로 남는 둘만의 추억이 됩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태도. 그게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고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남자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한텐 이런 말 못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에 들어왔어요. 넥타이도 안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왠지 평소와는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얼굴에 기운이 없고 말투도 평소 같지 않게 짧았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줬지요. 남편이 불쑥 조용히 말하더군요. 나 요즘 회사에서 투명인간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내 자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야.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누가 뭐라고 했으면 더 무너졌을 것 같아. 그 한 줄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얼굴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걸음걸이로,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남편의 상태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그건 20년, 30년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위로하려고 꺼낸 조언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말보다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계속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근데 이런 얘기 너한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남편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고 힘들어도 남자니까 하며 꾹꾹 참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중년의 남성들은 겉으론 든든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할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 자식의 진로 걱정, 나이 들어가는 몸과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요? 동료에게요? 아니요. 그들이 가장 믿고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내, 동반자, 연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으려면 비판 없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뭘 했어.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그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는 말들이니까요. 남자는요,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약해진다고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순간을 받아주는 여자는 남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겐 절대 보여주지 않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만큼 깊고 특별한 관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약한 순간을 받아주는 사람. 말 없이 옆에 있어주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 하나 챙겨주고, 그저 난 당신 편이야라는 눈빛 하나만 보내줘도 그들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남자는 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훨씬 깊어지고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귀 기울임, 그리고 말 없는 지지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남자가 진짜 마음을 쉴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혹은 곁에 있는 연인이 말없이 앉아 있을 때, 난 당신 편이야라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남자에게 더 특별해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고보다 공감, 해결책보다 조용한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신뢰를 만드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자가 자신을 잃는 사랑을 거절할수록 남자에게 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감정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그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 필요할 땐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그 태도가 바로 남자에게 이 여자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때로는 그 남자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그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